자, 이제 소파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불편하니까 좀 감추어 봅시다. 하이드. 이제 소파만 남겨보자고요. 자, 소파를 모델링 할 건데요. 여기다 사각형을 쭉 그릴 겁니다. 이대로 모델링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끝에도 이렇게 소파 부분, 등받이 부분, 그 다음 손잡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자, 소파하고 손잡이를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스케일로 자, 끝까지 키우고 뒤를 최대한 밀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렇게요. 적당히 잡아주시면 돼요. 적당히. 그러면 손잡이, 그 다음에 등받이 이렇게요. 여기는 안 나눠진 것 같으니까 라인으로 제가 다시 연결해 보죠. 자, 손잡이, 쿠션, 등받이.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만 올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층이 진 이유가 여기 발통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발통 높이는 한 여기 30mm.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푸시앤풀로 일단 30mm, 여기도 전부 다 30mm를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래야 발통이 올라갈 자리를 만들 테니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30mm. 자, 일단 전부 다 이렇게 30mm를 한 번씩 다 올려 보시죠. 자, 푸시앤풀로 올리는데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까지, 자, 이렇게요. 얘는 이 끝에까지 이렇게요. 한 번에 올리기, 여긴 중간까지 올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 번에 올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 좋아요. 등받이가 낮은 것들이 있죠, 그죠? 오히려 쿠션을 여기다 이렇게 크게 올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등받이를 높게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좋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디자인하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서 100mm만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소파 디자인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파를 디자인해 보시죠. 아래쪽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은 그냥 지워줍니다. 그래야 여기가 발통에 의해서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자, 옆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눌러서 한 번에, 여기도 한 번에. 자, 여기는 요만큼씩. 여기도 다시 100mm만. 그리고 이 아래쪽은 지웁니다. 그러면
금방 쇼파가 되는 거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둘 다 그룹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재질을 좀 넣어 볼 건데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여기서 재질을 찾아서 넣으면 돼요. 자, 나무 재질을 한번 넣어 볼까요? 우드. 네, 뭐 이런 재질 좋아요. 바닥에다가 클릭. 그럼 이렇게 우드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에디트 탭으로 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텍스처 부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공유 폴더에 있는데요. 공유 폴더에 가면 맵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맵소스, 마루 여기 있네요. 데크 어떤가요? 질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기존에 있는 거 쓰지 않고 처음부터 만들길 원해요. 여기 재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아이콘 보이시죠? 얘가 매티리얼입니다.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입니다. 이름, 바닥. 그 다음 유즈 텍스처 체크하고 데크 선택하고 열기. 자,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데크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 버튼 텍스처 포지션의 위치를, 우와, 다시 텍스처 포지션의 위치를 쫙 조절하면 어떤가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재질이? 두 번째. 자, 요 두 가지 한번 재질 줘 보시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파일 메뉴에 임포트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자, 임포트에 보시면 바로 여기를 JPG나 PNG 파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텍스처를 체크하면 재질로 들어온다 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매핑 소스 첫 번째 마루. 자, 데크.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크기를 내가 지정하면 쭉 한 번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룹을 맵을 줄 겁니다. 맵을 이렇게 줬습니다. 맵 사이즈를 조절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텍스처가 없네요. 그죠? 왜 텍스처가 없을까요?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에디트 그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하니까, 자, 다시요.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텍스처는 없고 여기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룹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6면, 그러니까 6개의 면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텍스처 조절이 안 돼요. 면에다가 줘야 돼요. 그래야 텍스처 조절이 됩니다. 이런 경우 6개의 동시에 재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의 크기만은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에디트 탭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디트 그룹 하신 다음 다시 한번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요. 그리고 다시 텍스처의 포지션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가요? 사이즈 조절 됐나요? 텍스처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메이크 유니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메이크 유니크가 특별하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쉬는 시간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재질을 아예 초기화 시키고 싶어요. 재질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재질에 가시면 아이콘 3개 있죠. 요 첫 번째 아이콘, 얘가 디폴트 재질입니다. 얘를 누르신 다음에 클릭, 그러면 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질감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질감을 지우고 초기화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여기 요거 조명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빛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질을 넣어서 빛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메시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라이트는 그룹만 가능해요.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객체는 줄 수 있습니다. 요 아이콘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었잖아요. 자, 에디트 그룹 한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역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30mm, 여기도 30mm, 여기도 30mm. 자, 그 다음 스케일로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죠. 0.3 정도 제가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이동하기, 대략 여기서 조명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도 조명이잖아요.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형광 실링 라이트, 천장등이 있겠죠, 그죠? 자, 렉탱글. 자, 천장 조명 1500, 1500 맞나요? 이렇게 큰 거 맞나요? 네, 맞네요.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도, 자, 제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봐서 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어딨냐면 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씬, 요렇게 씬이 있습니다. 장면이요. 매번 이걸 돌리고 나면 다시 이렇게 장면을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씬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키를 누르면 현재 장면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면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더블 클릭, 그러면 돌아오는 거 보이시나요? 구도를 바꿨어요. 더블 클릭, 계속 똑같은 장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앞으로 조금만 더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갔어요. 화면도 조금 더 틀었습니다. 자,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봐요. 예스. 그러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구도를 맞춰놓고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씬에서 더블 클릭해서 찾아오는 거죠. 자, 씬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게 당구공 그림이에요. 요 당구공이요. 요걸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Vlay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보통 이렇게 장면을 내보낼 때 사용하는 게 파일의 익스포트에 2D 그래픽을 누르시면 이게 장면으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그대로 저장을 해줘요.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익스포트의 2D 그래픽인데 조금 아까 봤듯이 저는 이렇게 보길 원해요. 이렇게 사진처럼 보길 원해요. 요 과정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렌더링을 하려면 얘를 누르셔야 돼요. 에셋 에디터를. 자, 에셋 에디터를 띄우신 다음에 누구를 누르냐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눌러보시죠. 먼저 엔진이 나옵니다. CPU가 있고 CUDA가 있고 RTX가 있고 CPU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CPU로 렌더링 계산하는 거고 RTX는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GPU로 렌더링을 해요. 여길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이거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GPU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CPU를 누르면 제 컴퓨터에 CPU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속도면에서는 CPU가 조금 더 빨라요, GPU보다.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던데요. 그 GPU는 전체를 한 번에 렌더링을 한대요. 한 번에 렌더링해서 한 번에 쭉 계산한 다음에 한 번에 빡 이렇게 해주는 게 GPU의 특징이고, CPU는 그러니까 CPU 안에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코어 여러 개로 막 주는 거예요. 막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CPU는 그냥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탄 여러 개를 수없이 많이 떨어뜨려서 그 공격하는 거라면, GPU는 핵폭탄이에요. 그냥 한 번에 빡. 그래서 CPU가 렌더링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래서 CPU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CUDA를 쓰게 되면 이 두 개를 다 씁니다. 두 개를 다 써요. 근데 제가 보니까 CPU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입니다. 여기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거 끄시면 돼요.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거 끄는 게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디노이저라는 거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하기예요. 빛이 부족하면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렇게 점들이 생겨요. 점들이. 그래서 얘를 체크해주면 노이즈들이 제거가 됩니다. 깨끗한 화면을 얻을 수 있어요. 얘를 끄면 노이즈 계산을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속도가 조금 빨라요. 얘는 노이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노이즈 제거하는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자, 카메라요? 이 카메라 안 써요. 여기 있는 카메라 안 써요. 어디 쓰냐면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밑에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씁니다. 이 카메라 써요. 여기 있는 거 써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 자, 렌더 아웃풋이 있습니다. 렌더해서, 즉 계산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이즈가 얼마예요? 800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024에 얼마 이렇게 써요. 세로 비율이 여기 16대 9 비율이라 그렇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비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이브 이미지,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바이런먼트에 보면 여기 있는 GI 값을 켜주세요. 이게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두우면 이 GI 값을 높이셔도 돼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그림자 부분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GI가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써있죠? 요걸 GI 값이라고 그래요. 이 GI 값이 뭐냐면 조명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 빛이 나오는 것,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 보듯이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사물에 부딪혀서 튕겨나가요. 빛이 사물에 와서 그대로 딱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빛은 흡수가 되고 어떤 빛은 튕겨나가요. 이럴 때 튕겨나가는 빛을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것, 그게 GI입니다. 세컨더리 레이, 서드 레이, 포스 레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GI 값이에요. 그리고 이 GI 값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밝게 나갈 거냐, 밝게 튕겨 나갈 거냐, 이걸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여기는 GI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높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퀄리티 나오죠? 이게 0.04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거 0.01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가 바로 노이즈 값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에 보시면 디노이저 있었잖아요. 이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노이즈가 0.04인데 내가 0.01로 줄여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렌더링 할 때 노이즈의 크기가 0.04에서 0.01로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자, 뭐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안티알래싱 필터라는 게 나옵니다. 안티알래싱 필터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계산하는 혹은 우리가 렌더링하는 여기를 보시면 쭉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단으로 쭉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픽셀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얘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법이 바로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티 알리아싱도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안티 알리아싱을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또렷하고 선명한 경계를 계산하는 것, 그게 캔물롬입니다. 그게 캔물롬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얘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아니고 이 아래 캔물롬을 선택하시면 경계가 가장 또렷한 혹은 경계가 가장 선명한 안티 알리아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레이하고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리디언스 맵이라는 방식하고 브라우트 포스라는 방식하고 라이트 캐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현실 세계와 똑같이 계산하는 게 누구냐면 라이트 캐시입니다. 근데 이 라이트 캐시는 프라이머리 레이에 못 씁니다. 세컨더리 레이에 그래서 라이트 캐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라이트 캐시는 여러분들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빛의 입자설하고 빛의 파동설이요. 여기서는 빛의 입자를 사용하는데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나와요. 근데 그 빛의 입자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물하고 부딪힐 때 이게 사물이 있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퍼져나가는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밝고 어둡기를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빛이 나왔어요. 사물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빛이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눈에 빛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렌더링하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거 못 써요. 세컨드리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에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렌더링을 할 때 광원을 찾습니다. 빛이 어딨나, 어디서부터 나오나, 그 다음에 입자를 추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밝기가 어떻게 되나 이걸 계산해 버립니다. 렌더링 할 때 계산해요. 처음에 아예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리디언스 맵은 뭐냐면 일단 렌더링을 해요. 일단 해요. 한 번 해요. 렌더링을 일단 한 번 해요. 그 다음에 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를 추적해서 밝기를 다시 조절합니다. 밝기만 이렇게 다시 재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이 가장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빠른 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리디언스 맵이 빨라요. 브라우트 포스가 정확한데 렌더링이 늦어요.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이리디언스 맵을, 세컨드리의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상세 옵션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 중에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찾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오른쪽, 이 타이틀바 오른쪽에 가면 조절자 있죠. 이 조절자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면 흐릿한 그림자가 또렷해져요. 그림자 부분이 경계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이에요. 자동차에 보면 앰비언트 컬러라는 게 있어요. 보통 무드등이라고 하죠. 그거 앰비언트 컬러라고 하거든요. 무드에 대한 백라이트하고는 또 다르고 앰비언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어디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요. 무드등, 그냥 분위기를 조절하는 이란 뜻인데 어클루전이 폐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기를 조절하는 혹은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음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의 음영을 더 짙고 여리게 해주는 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합니다. 얘가 있으면 경계가 더 또렷해집니다. 자, 카메라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누구를 누르냐면 주전자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네모난 상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얘가 내 컴퓨터의 코어의 개수입니다. 저는 6코어, 8코어 정도 되네요. 코어가 8개 정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4코어 정도 될걸요? 1차적으로 지금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여기 주전자가 3개가 있죠, 그죠? 얘는 멈춤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가 있고 화살표 없는 주전자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있는 주전자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해서 화면을 조절하면 끊임없이 렌더링을 해줍니다. 이 인터랙티브 렌더는 렌더링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된 렌더링을 보려면 이 화살표 없는 주전자,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렌더링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화각을 조절하는 건 여기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필드 오브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화각을 조절하는데 조절을 해볼까요? 필드 오브 뷰, 지금 35mm 나와 있네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각도를. 자, 어떤가요? 제가 50도까지 키워봤습니다. 50도. 지금 얘가 50도. 조금 아까 봤던 건 35mm. 깊이감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게 60도. 자, 이해되시나요? 왜 얘를 바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사람의 화각은 몇 도일까요? 양눈 다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라 그러더라? 180도가 넘어간다고 해요. 한 210도인가?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있으면 그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면 60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60도, 50도 뭐 요 정도 놔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기본 값은 35도. 많이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필름 센시티비티 그래서 ISO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가 필름 감도란 뜻입니다. 필름의 감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름엔 빛에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필름에는 빛에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어요. 여기 지금 ISO는 제가 200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거죠. 빛의 입자가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이때 감광 물질이 몇 개나 반응할 거냐 이거죠. 하나 들어왔는데 100개가 반응해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400개가 반응해요. 어느 게 더 예민한가요? 400개가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예민하죠. 그럼 누가 더 밝게 나올까요? 400개가 더 밝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제가 렌더링을 할 테니까 보세요. 부분 렌더를 쓸 건데 제가 여기다가만 요 부분만 할 겁니다. 자, 먼저 20입니다. 제가 20 줬어요.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400을 줬습니다.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필름 감도에 따라서 밝고 어둡기가 조절이 돼요. 실제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필름 카메라 사용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필름이 아사 100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아니다 1900년도 넘어서 한 5년쯤 요직이 어디 전후해 가지고 아사 200짜리가 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전에 이걸로 찍으면 사진 예쁘게 잘 나와요. 예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빛에 그러니까 더 빛에 예민하게 필름이 빛에 더 예민하니까 더 밝게 나오고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내에서도 프레시 안 터뜨리고 꽤 예쁘게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필름 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퍼처라고 되어 있는데 F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DSLR 조리개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DSLR 조리개는 뎁스 오브 필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뒤에 배경 흐리게 하는 거 있죠. DSLR에서는 이 조리개 값을 가지고 포커싱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포커싱 효과는 안 되고 오로지 밝고 어둡기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F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를 열 거냐 닫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조리개를 열어줄 거냐 닫아줄 거냐. 자, 제가 F넘버를 1로 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조리개를 다 열은 게 됩니다. 렌즈 앞에 조리개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를 딱 누르면 꼭 닫혔던 조리개가 쫙 열렸다가 딱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어퍼처 사이즈가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합니다 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숫자가 올라갑니다. 뭐 1, 1.2 이런 식으로 적어 볼까요? 두 개예요. 1하고 1.2하고 두 개입니다. 여기서 다 배수로 가는 거예요. 2, 2.4, 4, 4.8이니까 5가 되네요. 4.8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5가 맞을 거예요. 아니 4.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배니까 10, 16. 그 다음에 하나로 가요. 32. 이렇게요. 이렇게 점점 숫자가 커지면 조리개를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보통 한 8 정도 되면 조리개를 절반만 개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진을 조금 더 밝게 찍고 싶어요. 그럼 이 값을 열어주면 됩니다. 8인데 제가 4로 바꿔봤습니다. 이 값 200이고요. 제가 기본값을 놓고 렌더링을 해보죠. 기본값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조리개를 4로 바꿨습니다.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밝게 나온다는 얘기죠.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6으로 바꿨습니다. 조리개를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둡게 나오는 거죠.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조리개를 열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네요. 그 오른편에 보면 S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50분의 1초란 뜻이에요. 셔터는 필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르는 건 스위치고, 셔터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열렸다가 닫히는데, 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말합니다. 250이면 250분의 1초, 500이면 500분의 1초, 1000이면 1000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000분의 1초면 거의 찰나적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초로 찍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 하늘을 찍고 싶어요. 밤하늘. 그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찍고 싶어요. 그러면 셔터 자체를 아예 노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S분의 1초가 아니고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밤하늘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빛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돼요. 조리개 다 닫아주고 필름 감도도 제일 낮은 거 써야 됩니다. 그래도 빛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300분의 1초가 기본값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300분의 1초로 해서 제가 기본값으로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150분의 1초로 했습니다. 그만큼 느리게 닫히는 거죠. 셔터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닫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이 그만큼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게 나옵니다.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1000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이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둡게 나오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큰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값들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뽑아내시면 됩니다.